계속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를 전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파인 아주 정말 강경파죠. 볼튼 상당히 좀 절제된 뭐 대통령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절제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보면 좀 시제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미래, 과거, 현재가 막 혼돈돼 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럴 거다, 핵기업이 없을 것이다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이 없어졌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볼턴은 안보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임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을 그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오해나 여지들을 수정해서 이렇게 튜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되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핵에 대해서 포기가 이루어져야지 미국은 당신네들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라는 입장은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죠.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나요?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설명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요. 미국과 북한의 장성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9년 4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뭐 일부 초기 절차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원래 2009년 3월 이후에 이제 처음 열린 거죠. 원래대로라면 지난 12일 날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된 이제 실무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북측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북측에서 우리 장성급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그것을 미국이 받으면서 어제 이제 장성급 회담이 열린 건데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군 대표로는 이제 공군 소장이 나왔고요. 북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장성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90년부터 2007년까지 유해가 한 443구 정도 미군에 이제 반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북한에 한 5,3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미군 유해 부분에 대한 이제 발굴에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면 유해 송환의 규모라든지 향후의 유해 발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는 게 국민이 뭐 북한에 가 있으면은 그 국민을 그 구해 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유해 역시 정말 유해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자, 뭐 폼페이오 장관이 생산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뭐 한 달 전쯤에 유해가 벌써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교적인 표현일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이제 평양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내 참모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 북한 외무성에서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 전면 거부하는 사실은 강도 같은 요구만 있었다라고 굉장히 반발 있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사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외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생산적 회담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이거 액면구도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야기 이 외국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를 보면 합의한 것은 뭐냐면은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게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송환 문제인데요.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후속적으로 실무회담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외무성 담화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유해 송환을 협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해 발굴 공동 작업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의 애간장을 좀 속태우는 그런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최근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곳이 그동안 미국이 지목해왔던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인 강선으로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가 지목한 곳은 군수 시설이 많은 평양 인근 남포 천리마구역 동쪽 끝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이 시설은 주변에 1km가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진입로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안이 삼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아마 가동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천리마구역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중에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찰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그만큼 이곳을 좀 비밀리에 관리해왔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30일 날 워싱턴 포스트가 한번 보도를 했었죠. 이곳 강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보다 생산량이 2배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2배에 달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위치까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겁니다. 강선이 그래서 어디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평양 뭐 거의 평양이죠. 평양입니다. 평양이라고 봐요. 대동강변을 싸고 있는 그곳에 있는 곳이고요. 사실은 우라늄 농축하려면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대동강변 근처에 있는 걸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초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제 DIA 그 미 군 정부 당국에서 밝힐 때 언론에 할 때는 강선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정확한 위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밝혀 있는 정보원들이 피해가 갈까봐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역을 인공 위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까지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것이 그러니까는 영변 우려는 핵시설보다 일찍 생겼고 또 오랫동안 더 많은 양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그 기사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미 정보당국은 이 강선 그리고 영변 그리고 또 하나 더 시설이 더 있을 수 있다.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국 쪽에서도 앞으로 핵 협상을 앞두고 대단히 많은 정보력을 동원해서 지금 뒤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양이라는 이 위치적 상징적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물류기지니까는요. 그쪽에 보면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 그래, 육불화 우라늄이라 그러는데 그걸 우라늄을 농축할 때 가장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것을 들여오거나 하려 그러면 어쨌든 도로 시설이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가깝게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평양에 있고 또 인근에 또 미사일 건설 기지도 있습니다. 했으니까는 사실은 핵무기라는 것이 탄도 미사일에 달려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진행시켰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03년 겨울에 뭐 지붕에 눈이 하나도 없었다, 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15년 전 아닙니까? 15년 전서부터 은밀히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를 해서 북한 너희들 자진신고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거를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DIA 보고서를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 시점이 6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북한 핵 접근에 있어서 이제 FFVD라는 것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증을 통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검증을 하려 그러면은 신고를 받아야 되고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북한이 신고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시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속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남북이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좀 예외를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그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달 장성급 회담에서 이 남북 간의 군 통신선을 다시 이제 재개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토요일 새벽이죠. 유엔 안보리에서 이 남북 간의 군 통신선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트럭도 필요하고 이런 광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한 51개 품목이 되는데요. 대략 뭐 광케이블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차량, 연료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승인이 된 이 부분을 놓고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남북 간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기초적인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이 좀 진전되면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요, 집단으로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기획 탈북설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탈북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허 씨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원래 나는 국정원의 협력자였다. 정보도 주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국정원 측에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에 동남아시아에서 일종의 이제 식당을 하나 차려주고 그걸 국정원의 아지트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은 이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종업원들이 사실상 한국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남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측에서 만약에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이 그동안에 협력했던 부분을 북한 대사관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 사건을 납치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돌려보내라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고 허 씨 또한 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은 고향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경우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여종업원을 납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정부 입장에서 허 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번에 탈북자 쪽에서 유일하게 부모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모들은 그냥 평양에 계속 있고요. 그런데 허 씨 부모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 씨로서는 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어필을 해야지 부모에 대한 구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참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국정원에 협조를 했었던 거는 또 사실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뭐 북한에 알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